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의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좀 한가를 해서 길게 간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길게 간 사건에서는 어떤 쟁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월 20일 날 파산 면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월 20일 날. 물론 변호사도 선임을 했죠. 66년 남자분입니다. 한 58세 정도 되죠. 그래서 예납 명령이 나왔는데 예납 명령이 2달 만에 나왔죠.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20일 날이 이제 인사이동 때죠. 아무래도 판사님이 처음 부임하시면 3월 달에 이제 업무 인수인계하고 그다음에 좀 업무를 익히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4월 15일 날 예납 명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납을 했고요. 예납은 얼마 나왔냐면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사건 자체가 아무래도 한가가 있으니까 조금 복잡하다고 보신 거죠. 5월 8일 날 5월 8일 선임 의견 조회하고요. 5월 13일 날 파산 선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조사하고 한 달 내에 임의의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환가는 뭐라 했냐면 채무자의 어떤 통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가족들이나 친지한테 돈이 이체가 된 게 짧은 기간 내에 한 1,490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편파 변제 혹은 부당한 증여로 봐서 1,000만 원 정도를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화해계약을 이행 확약 형태로 채무자가 납부하겠다. 고가품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27일, 그러니까 7월 4일이 이제 첫 길이었죠. 일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일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쟁점은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그것 빼니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파산 원인은 2011년부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농수산물 저장과 도소매 식품 가공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2019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2020년 19년 말에서 20년 결국 이제 법인은 폐생을 신청했는데 잘 안 됐고요. 이게 법인의 이제 연대보증 채무입니다. 그래서 보증 채무가 11억입니다. 총 그 중에 이제 보증 채무가 다는 아니겠지만 전체 채무가 약 11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 들어오니까 채권 조사 기일 지정 신청을 해서 채권 조사는 5월 4일 날 했습니다. 보통 2달 후에 하죠. 7월 7일이 첫 길이었고요. 그 다음에 9월 4일이 채권 조사 기일이었습니다. 채권 시부인표는 채권 조사를 한 다음에 관제인이 시인할 거, 부인할 거를 정하는 표를 말합니다. 보통 대부분 다 시인하죠. 총 12억 5,500 정도가 이제 채무가 이때 이제 정확하게 채무가 확정이 되죠. 시부인표에 의해서 채권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무 보수를 지급하면서 이제 보수 결정을 위한 소명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요. 관제인 내가 환가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다.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법원에 공탁금을 찾아온다든지 경매를 신청해서 아니면 임의 매각을 했다든지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정형적인 서식에 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보수 결정. 근데 사실상 보수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이제 정액제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특이한 증액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좀 써붙이죠. 그래서 이걸 제출하면 채무 지급 보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판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채무 보수 이건 재단 채권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 이제 이때 이제 다 세금 같은 걸 조사합니다. 세금, 4대 보험, 지방세, 그다음에 이제 부당재재금 같은 보조금에 관한 부당재재금 이거 재단 채권이죠. 그래서 재단 채권 승인, 임치금 반환, 최후 배당 허가 신청을 합니다. 이때 거의 다 확정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재단 채권 승인, 관제인 보수,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여기서 승인 받아서 얼마에 나가겠다. 그래서 그 나가는 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파산관제인 통장, 법원, 국가물보건 통장에서 그 명목으로 돈을 빼죠. 빼서 이제 해당 계좌로 관제인이 송금하는 게 아니고요.
법원 직원, 은행 직원이 이제 송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인은 돈을 사실 보수만 받지 만질 수가 없어요. 관제인에 한 사고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임채금 반환도 이제 표를 주죠, 저희가. 영등포 세무서에 27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영등포지사에 뭐 350만 원. 어디에 얼마. 그다음에 관제인 보수 뭐 180만 원. 이러면 관제인 보수 180만 원을 관제인 통장으로 받고 업무용 통장에 내지 않은 개인 통장으로 받고 나머지는 이제 은행 직원이 다 송금해 주는 겁니다. 영등포 세무서, 영등포지사, 저 영등포구청에 딱.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남은 돈은 이제 채무 배당 허가 신청서 이미 채권자별로 얼마를 비례해서 다 짜놓죠. 딱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때. 그렇죠? 허가를 받아서 이제 판사님이 허가를 받은 다음에 물론 이제 스타트를 하죠. 이제 관제인 보수 받은 다음에 관제인 배당 공고를 합니다. 배당 공고. 그다음에 배당 제외 기간도 공고하고요. 언제까지는 이제 배당을 일체 하지 못하게끔 그 사이에 이제 이의 제기를 기다리는 거죠. 절대적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2주 정도 걸리는 거. 다음에 이제 이때 갑자기 채권자 목록 변경 신고서가 나왔어요. 채권자 목록 변경 신고서. 이제 변경된 다음에 이제 허가서 임치금 반환 계좌 해지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나눠주죠. 배당을 실시하고 실시된 배당에 대해서 계산 보고를 합니다. 그날 27일 정도에 합니다. 27일, 28일 날 법원에서 이제 계산 보고서를 첨부해서 하고 배당 결과를 입력하고요. 파산관제인 최후 보고서, 3회차 보고서가 사실상 최후 보고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당이 있었으니까 종결이죠. 배당이 없었으면 채권자들한테 이런 한 푼이라도 못 줬으면 폐지고요. 이런 이상 줬으면 종결입니다. 파산 종결 결정을 합니다. 11월 12일 날. 이날 바로 면책도 하죠. 저 같은 날 면책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약 9개월 걸렸습니다. 배당까지 다 한 지금 9개월이면 사실 서울에서는 조금 늦은, 아주 늦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는 요 인사이동 때 2월 달에 판사님이 교체되니까 예납 명령이 통상적인 것보다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한 달이면 되는데 한 달도 안 걸리죠. 요즘은 15일, 20일뿐이 안 걸리는데 한 40일 걸렸죠. 2달 조금, 거의 2달, 예, 거의 한 60일, 한 55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가 손해를 봤고요. 그 다음에 배당을 하려면은 돈 들어오고 나서 딱 2달 정도 걸립니다. 배당이 언제부터 스타트 되죠? 이때부터 이제 채무 보수, 요 소명 자료 제출로 이제 배당이 시작되면 9월 5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0월 28일이죠. 그렇죠? 11월 6일까지 약 2달 딱 걸립니다. 2달. 그리고 종결 결정, 면책 확정 11월 26일. 그래서 딱 2달 딱 9개월 걸렸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아주 긴 것도 아니죠, 이거는. 예. 대략 배당을 하면 왜 길어지는지 이런 세세한 절차가 간단하게 끝나는 것보다 어땠습니까? 상당히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전형적인 결과, 전형적인 그 플로어입니다. 그래서 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배당 사건은 몇 달 더 걸린다. 여기다 이제 부동산이 안 팔리면 그 팔리는 기간, 경매 기간 또 플러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한 경우는 5년 가는 것도 있어요. 뭐 2년 가는 것도 있고요. 배당 사건 중에 이 9개월이면 배당 사건 치고는 채무자가 물론 뭐 임의 한가를 해서 1,000만 원을 신속하게 납입을 했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거지, 돈을 또 넣는 기간이 기만큼 길어지면 여기서 플러스가 돼서 1년 넘어가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내 사건이 빨리 안 끝나고 늘어지는지. 방금 전에도 이제 어떤 직원이 물어봤는데 채권 시부인 날에는 채무자가 나가야 되나요? 안 나가도 됩니다. 다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관제인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제가 그날 꼭 나가야 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관제인 사무실에서 나올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면 안 나가도 되고요. 관제인에 따라서는 또 나와서 뭔가 또
채무자한테 확인을 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면 뭐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대개 이제 이미 시부인표는 확정돼 있고 채무자가 그렇게 관여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보통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이날도 하루 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잘 관제인한테 의논해서 꼭 출석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문의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스스로 홍 변호사 유튜브를 봤더니 뭐 참석할 필요가 없다더라. 이게 아니죠. 관제인하고 의논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